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종목별 흐름 쫓아가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먼저 볼게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택배 가격 인상한 거 이거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또 다국적 기업을 통한 실적도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5% 가까운 반등 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3만 7,500원 앞으로도 이 매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HL사이언스 볼게요. 이 업체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도 잘 나왔고 올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잠깐 좀 강세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지금도 상승분이긴 하죠.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제품 우슬 시크릿이라는 건강기능 식품이 나왔는데 TV 홈쇼핑을 통해 이미 판매가 됐고 9월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HL사이언스 또 역시 앞으로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하나케미칼 보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앞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다. 늘 했던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17,500원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SKC는 뉴스가 있었어요. 화학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 그리고 일부를 매각해서 쿠웨이트의 한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한다. 이런 것인데 일단 이제 매각을 통해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늘 3% 넘는 상승 진행되고 있네요. 43,9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략을 챙기는 쪽입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일단 볼게요.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과 함께 말입니다. 일단 1,820원 현재 1% 미만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서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1,500달러 돌파했고 앞으로 6개월 안에 1,600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에서도 보면요. 집에 쟁여놓은 금반지들 이제 팔까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요. 저희는 사는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거 인덱스 한번 사봐야 되는지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도 오늘 난리 났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20% 이상의 급등. 하루아침에 애국 소비주로 등극한 화장품주들입니다. 종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애국 소비주들인데요. 오늘은 화장품주들 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실적이 나왔고요.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효과 소위 대박이 났다라는 분석과 함께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요.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장품주 먼저 볼게요. 일제히 빨간불이 겉도 막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고 있는 화장품주들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애국 소비주로 엮여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거리인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손실폭 크신 분들은 얼마나 반가운 뉴스겠습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애국 테마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환적으로 지금 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 필기구, 문구류부터 쌍방울? 해가지고 네. 속옷 그리고 네. 여러 가지 패션 쪽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통업체 채널에 따르면은 지금 일본 제품인 SK2와 시세이도 이런 그 일본산 화장품의 매출액이 그 백화점 기준으로 한 2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그 로드샵 매장에서도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추세가 나옴에 따라 거기에다가 엿붙여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화장품주들 가운데서도 거의 다 대부분 사드 피해로 인해서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정을 깊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이렇게 좀 추세 전환을 하려고 시도 중인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체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사업 다각도를 통해서 화장품주들도 어떻게 보면 각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 좀 워닝 쇼크가 났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좀 가벼운 종목들이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한국화장품 이런 중소형주들이 약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제2의 애국 테마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거의 바닥까지 근접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적 개선세의 기대감과 그리고 그런 그 미국과
아메리카, 일본, 그리고 중동, 유럽 등 글로벌 수출 다각화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선별적 투자 전략은 지금 유효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애국 소비 테마주라고 해서 정말 진짜 빠르게 종목 찾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화장품주들이 꾸준히 올라간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도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 다음 타자는 아무래도 뭐 또 이렇게 귀걸이고 또 코에 고치면 코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타자 찾기에는 좀 애가 좀 이제 거의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또 이제 제2 외국 테마로 떴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일회성 테마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네, 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움직이는 화장품주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뭐 좋아요 도장 찍기는 그런 좀 무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의 그 투자 의견은 좀 네. 글쎄요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마 이 흐름은 탔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당분간도 흐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조금의 이 관심도는 가져봄직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대요? 대리님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다 안 보고 금이나 살 걸 그랬어요.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코덱스 골드 선물 혹은 뭐 물론 이제 그 일반 종목들 가운데서 고려아연이나 정신해강 같은 종목, 뭐 금 관련주라고 소위 뭐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로 눈을 돌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드에 대한 관심은 그 지난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달부터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서 10월 달에 거의 이제 마지막 바닥을 치면서 거의 골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컸었고 그리고 올해 초 5월 달, 6월 달부터는 골드와 함께 또 관심 있던 게 이제 달러였습니다. 네. 달러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네. 등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글로벌이 악재가 터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기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의 중국,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3천억 달러 관세에 대해서 또 부과도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최근에 중국을 그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골드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그 어저께 골드 기준으로는 뭐 1온스당 거의 뭐 1,5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2,000달러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투자 수요에 대한 급증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을 뭐 점치자면은 뭐 올해 일단은 하반기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아마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 트럼프 대선까지도 쭉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골드를 좀 사보셔도 된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금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ETF로 접근하는 방법, 또 간접적으로 뭐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 금 실물을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이 ETF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혹시 뭐 거래량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나중에 막 못 팔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타이거도 이제 미래에셋에서 하는 이제 증권사마다 그런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LP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언제든지 또 그런 걸 엑시트 할 수 있는 네,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됐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나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직접 금은방 가셔가지고 예, 직접 이렇게 골드바 같은 것도 한번 사보셔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일단은 근데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금액 세금부터요. 단위가 크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ETF 쪽에라도 뭐 소액으로도 하셔도 뭐 접근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충분히 투자의 대안으로 삼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골드, 금 쪽으로도 한번 눈을 지금이라도 한번 돌려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볼게요.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꽤 깜짝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꽤 보여요.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핸드폰 쥐고 있는 카카오톡 안에 이제 광고가 달리는 순간부터 카카오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수치도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카카오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전년비 대비해서 42%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호실적에 따른 지금 오늘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빼놓고는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예측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비즈보드 사업도 굉장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카카오톡을 이제 업데이트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카카오 채팅창이나 뭐 위에 상단에 그 광고가 하나씩 뜨겠죠. 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없애서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실적도 그런 비즈보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네, 테스트로 네. 이제 광고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지금이 때문에 베타 서비스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점유율 상승과 그리고 플랫폼 광고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테스트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카카오뱅크와 함께 비즈보드, 그러니까 중간 광고 매체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12만 7천 원대 놓여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인지 아니면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뭐 지금 밑에 하단이 12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위에 상단이 16만 1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바탕으로 되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런 그 AI와 그리고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이제 대주주 심사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넓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전세 대출 하러 가면 은행에 가서 뭐 반차를 쓰든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과거에는 근데 진짜 번거로운 작업들이었어요. 그렇죠. 모두가요.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도 네.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금융도 비대면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판관비가 좀 광고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6만 1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앞서서 코덱스 골드 선물과 또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아요 주셨는데 주중에서 이게 더 낫다라고 따져본다면 굳이 따져본다면 뭘 굳이 골라볼까요? 따져본다면 지금 정세로 봤을 때는 아마 골드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예. 내일 쟁탈픽으로 골드 선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눴고요. 대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8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대부분 비차익 거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적용되는 MSCI 신흥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급 부담을 현재 안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개인들이 이끄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던 8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조금은 악재에서 벗어났지만 일본 여전히 오락가락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배제한 지 하루 만에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종목들을 다시 수출을 허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동안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 반락하는 모습이 전개가 됐는데요. 후성은 개별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중 그래프로 후성의 하루 흐름 쫓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일본의 수출 재허가 소식에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 6%까지 낙폭 키워가면서 8,500원까지 저가를 낮춰가기도 했습니다. 후장 들어서 후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에칭가스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네요. 후성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11,750원까지 고가 권역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경행량행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은 개별 이슈 없었기 때문에 반락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하루 만에 강하게 반락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네요. 2.8% 하락이었고요. 17만 9,5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경인양행 역시 하루 만에 강하게 반락입니다. 4.6% 하락하면서 9,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거래소는 무려 7거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후장 들어서 힘이 조금 빠지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1920선은 방어해 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상승으로 1921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어제장에 2%대 반등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3.6%까지 고가 권역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장과 비교해도 20포인트 올라오면서 585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탄력을 이끌었던 섹터 단연 비메모리 관련주들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페스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7% 급등세가 나왔고요. 33,350원 선에 마감했고요. 십센미디어도 탄력 좋았습니다. SFA 반도체 역시 두 종목 모두 7%대 강세권에서 마감했고요. 알파홀딩스도 탄력 좋았습니다. 6.1% 상승하면서 6,210원에 마감한 모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5G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5G 관련주들 그동안 참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이통 3사가 5G 품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넓히겠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가 가장 상승 압력이 컸었네요. 8% 상승으로 2950원에 마감했고요. CS 오이솔루션도 각각 7% 가까운 탄력 보였습니다. 솔리드도 흐름 좋았습니다. 고가 권역에서 역시 마감했습니다. 6.2% 상승하면서 5,640원에 마감했고요. 윈스도 6.2% 상승이었습니다. 12,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 두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텔레칩스인데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도 그렇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24억 원 기록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6%나 상승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 역시 5일 이평선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텔레칩스는 두 자릿수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11% 상승하면서 11,1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파크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3%나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장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출발 자체도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4.7% 상승하면서 5,4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진구 시장인데요. 결국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특히 강하게 팔아냈습니다. 매도 금목 더욱더 켜졌네요. 1,400억까지 팔아냈고요. 외국인 역시 1,419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 홀로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 지키는 모습 점검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개인 15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기관 홀로 476억 원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 방어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